안녕하세요. 유튜브 더빙 덕후 랜선 팬미팅 콘텐츠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성우 박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죠. 2015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우선 저는 연극영화과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영화예술학과인데, 뭐 사실 연극영화과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할 때 뭐 연극 배우를 하겠다, 영화 배우를 하겠다, 딱히 그렇게 진로 설정을 하고 입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연기가 좋아서 입학을 했어요. 연기하면서 노는 게 좋아서 입학을 했고, 이제 대학교 3학년 한 4학년쯤 됐을 때 음, 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 주변에서 이제 목소리가 좋다, 만나는 것보다 통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의 뭐 좀 조크를 좀 귀담아 들어서 한번 성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우연히도 1등을 하게 돼서 아, 이거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성우를 지망하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동기들 사이에서 조한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게 합성어인데요. 제 이름이 요한이고 이제 영어로 하면 존이거든요. 그래서 조한으로 이제 합성어처럼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네. 공채 시험 중에는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늘 너는 굉장히 시끄러웠다. 오지랖이 굉장히 오지랖 있는 캐릭터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심리전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뭐 앞으로 동기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3차 뭐 최종 대기실부터 그냥 반가워했어요. 그냥 그 대기하면서부터 다 이제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붙을 줄 몰라서 긴장이 전혀 안 됐거든요. 덜컥 붙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대기실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굉장히 뭐 또 주변에서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난 지망생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문을 듣게 되니까 아, 반갑다,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동기들한테 좀 많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음 그쵸, 그런 에피소드가 인터뷰를 하면 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동기들의 첫인상은 그냥 굉장히 좀 순해 보였어요. 다들 좀 동글동글하고 거의 전반적으로 저희 동기들이 동안이거든요. 저를 제외하고는 다들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제 나이보다 어려 보여요. 뭐 저도 이제 사진빨로는 이제 뭐 약간 뭐 어려 보일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뭐 동기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선배들이 저를 제가 맞이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동기들 첫인상은 그냥 귀엽고 순해 보였어요. 전속 시절에 뭐 4년, 5년이 돼서 녹음 에피소드는 입봉 때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무리 연습 기간에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닐 때 열심히 했어도 현장에 투입이 되면 리셋이 리셋이 돼요. 리셋이 아무리 영민한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입봉을 할 때 분명히 10번, 20번 연습을 한 대본인데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안 보였어요. 정말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녹음을 했는데 결국엔 재녹음을 했죠. 그게 가장 전속 기간에 좀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기억이 남는 건, 뭐 지금은 좀 덜 그러는데, 전속 때, 오기들이 전속 때 이제 원피스 정상전쟁 에피소드를 더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인원이 전투에 투입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왈라 소음씬이라고 하는데 그거 해병과 해군의 고함 소리, 싸우는 소리가 비슷해 보여도 질감은 좀 다르거든요. 해병 같은 경우에는 신념을 정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각이 잡힌 느낌이다라고 하면 해군은 좀 해적은 좀 거친 느낌, 좀 목이 좀 갈리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몇 번씩이나 녹음을 했는데 이게 한 에피소드 내내 거의 전쟁 중이니까 그 전쟁이 시리즈 내내 갔으니까 목이 남아날 리가 없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 내에서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쓰이는 거랑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멋있는 거는 그렇게 그쪽이 조금 편한 것 같고 잘생긴 거랑 멋있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꽃미남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약간 과묵한 느낌, 나른한 느낌 그런 느낌이 훨씬 편하고 어, 조금 카리스마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좀 편하고 능글거리는 느낌도 좀 편하고 어려운 거는 너무 어린 거 14살 이하 그리고 너무 텐션 높은 거 오버하는 거는 어려워요. 열혈 캐릭도 뭐 제가 꽤 맡았지만 그런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너무 하이 텐션의 캐릭터는 힘들고 좀 로우 텐션의 캐릭터들이 좀 막 연기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연기의 장단점은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우선 이거저거 그래도 무리 없이 해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은 특별히 배역보다는 배역을 굳이 꼽자면은 좀 재난 상황에 있는 배역 혹은 과거에 좀 과거에 사연이 좀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을 좀 연기해보고 싶고 배역보다는 좋은 작품에 좀 많이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제 연기관이자 그렇고 배역 욕심보다는 작품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형사의 카토하루는 열혈 형사 표면적으로는 열혈 형사인데 휴머니스트입니다. 휴머니스트이자 히어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서 먼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심쿵 프리큐어의 악역 간부 리바는 제가 연기한 게 2년 차 때니까 5년 전인 캐릭터인데, 음,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캐스팅이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PD님이 캐스팅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리바 같은 경우는 약간 광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광대 같은 느낌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저한테 조금 숙제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텐션의 캐릭터가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이텐션의 캐릭터를 개발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미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PD님이. 크로듀스의 파워레인저 다이노솔 악역 간부 와이즐은 제가 이제 작년에 연기했던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말 그대로 엔터테이너입니다. 굉장히 나르시시즘 가득한 엔터테이너고 뭔가 즐기면서 뭔가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튀기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은 악역 간부임에도 좀 흥이 있는 그 같이 연기했던 예림이가 연기했던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와이즐님하고 쫓아다니던 그 버섯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와 함께 좀 케미가 좀 있었던 캐릭터죠. 예. 원피스에서 많은 역할을 맡았는데요. 기억에 남는 배역은 아직까지도 이제 함께하고 있는 바지 로킨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바지 로킨스 같은 경우에는 7년째 함께하고 있는 배역인데 1년차 때부터 해서 어, 저도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그냥 뭐지? 그냥 폼 잡는 앤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와노쿠니 편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편한 톤의 연기를 1년차 때 만난 거죠. 바지로킨스 같은 캐릭터 좀 나른하고 좀 나른하면서 여유 있는 그런 캐릭터 그거를 1년차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얼굴 습자 베르나르도는 사실 딱 한 번 녹음을 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기억에 강하게 남진 않았는데 당시에 그 얼굴 수집자 베르나르도란 캐릭터는 얼굴이 한 3개 정도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3번 정도 이제 녹음을 땄는데 필터가 들어갈 줄 모르고 굉장히 거칠게 녹음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목을 엄청 썼는데 거의 성대 뒤집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어, 이 캐릭터 컨셉 자체가 얼굴을 빼앗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와일드하게 연기를 했죠. 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키리즈마 에이지로는 그쵸. 빨간 머리 캐릭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열혈 느낌인데 이 키리시마 에이지로라는 캐릭터는 최근에 음 최근 1년 전에 이제 더빙 방영 1년 전 1년 내 더빙 방영작에서 이제 좀 키리시마의 과거가 나왔는데 마냥 그냥 바보 열혈캐가 아니라 과거가 있는 캐릭터여서 그리고 또한 이제 작 중에서 유일하게 통제 불가한 바쿠고를 컨트롤할 수 있고 바쿠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친구라는 존재죠. 그런 이제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녹음하면서 그런 키리시마의 과거 서사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마냥 기운찬 열혈 바보가 아닌 왜 이 친구가 열혈 바보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편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 장면들도 많았고, 그리고 속내를 나레이션으로 쭉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감정씬이, 제가 감정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감정씬을 쭉 이렇게 롱테이크로 연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우선 성우생활 20년, 30년, 20년 이상, 무조건 20년 이상, 30년까지는 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캐릭터도 좋은 캐릭터지만 좋은 작품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상관없으니 좋은 작품 내에서 조금 더 배우면서 더 쓸모 있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성우라면은 어느 작품에서도 믿을 만한 성우다라는 그런 인식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지망생 분들한테 한마디,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지금은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성우로서 드리는 말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성우 지망생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덕목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롤모델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것을 꾸며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우라는 직업은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는 건데 내가 내 영혼을 제대로 내비칠 수 없고 내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다른 거를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나를 오롯이 투영할 수 없게 되거든요, 캐릭터에. 그렇게 되니까 우선 나의 목소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성우는 연기자입니다.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캐릭터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팬심으로 시작했건 동경심으로 시작했건 다 좋은데 연기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인터뷰 재밌으셨나요? 자칫 뭐 좀 지루하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발전하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성우 박용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